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후장 지켜봐야 할 섹터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들어가기 전에요. 네. 제가 사실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네. 궁금해서 초전도체가 말도 안 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의 거래 대금이 한 8천억으로 네. 시장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5천억, 또 서남이 4천억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한 이 초전도체, 지금 올라타야 되나 아니면 그 다음 수급이 향할 곳을 찾아야 되나 네.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일단 호재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에서 직접적으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가 어제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를 통해 가지고 이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이런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초전도체라는 것이 뭐 사실 이제 저항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다 보니까 이것이 만약 진짜가 되게 된다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업들에 대한 가치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노력을 하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군, 특히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폭발적으로 터질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매수에 대한 물량도 많아졌다는 거지만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매도도 그만큼 늘어났다가 되겠죠. 거래량이라는 것은 결국 체결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수가 이만큼 이루어졌을 때 매도도 이만큼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에 대한 고점에서 폭발적인 거래량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히려 3월 달에 결과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보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좀 더 그때까지는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로 매매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전도체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들어가 보죠.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현대차 그룹이 얘기를 한 것이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짐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이 현대차 그룹의 계획은 2023년도까지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하는 차를 3대 이상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계획에 실패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현재 이 센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이제 라이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레이더거든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방 카메라에 보면 이제 가까이만 오면 뚜뚜뚜뚜거리는 신호가 들어오는 것은 레이더가 되는 거고, 라이다는 우리가 로봇 청소기 위에 뚜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매핑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빛을 쏴가지고 빛이 돌아오는 거리를 계산해서 지도를 그려내는 형태를 우리가 라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레이더에 대한 부분과 라이다를 모두 다 이 센서에 대한 국산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넥스트 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넥스트 칩에 대한 하락폭이 대단히 컸고,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영상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 칩 그리고 이제 텔레칩스가 가장 있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의 선두주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주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트로닉스도 보면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지만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함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캠트로닉스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캠트로닉스 그리고 팅코웨어 이런 기업들이 보면 이제 ADAS라고 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센서류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이 확장될수록 우리가 운전자들에 대한 보조 시스템도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조거든요. 오늘 또 팅코웨어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런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라이다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 이제 QSI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2차 전지에서 들고 와 봤습니다. 엔캠의 강세 이후에 2차 전지 소부장으로 시장 움직임이 이동했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대형주는 쉬어가지만 특히 장비단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광풍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2차 네. 전지 쪽 들고 오셨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주들도 보면 순환매적인 차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것은 리튬 또는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을 찍고 오르는 모습들이 1월 24일 이후 기점으로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고, 대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제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들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좀 나타나는데, 이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전국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우선 윤성 FN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성 FNC 같은 경우에도 전국 공정 안에서 믹싱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이 윤성 FNC입니다. 이 믹싱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3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윤성 FNC에 대한 재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전국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바로 PNT라는 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역부터 돌아서는 움직임들을 보이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2차 전지 공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내 디자인 하우스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기술하고 탑머티리얼이라는 기업입니다. 하나기술에 대한 차트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의 움직임이 앞서서 이제 윤성 FNC에 대한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한, 낙폭이 상당히 컸고 거기서 돌려내는 흐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고,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 좀 더 상승하에 있는 위치지만 오늘 의미 있는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가 돌고 있는 2차 전지주 중에서 의미 있는 돌파 구간이 나오는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를 살펴보자 들고 오셨네요. 지금 보면 이제 시즌이 실적 발표를 했고, 네. 그 실적에 대한 악재가 선반영됐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니아, 그리고 오늘 SD 바이오 센서 같은 기업들이 바닥권역에서 꽤 많이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SD 바이오 센서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에 대해 특화되어 있던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바, 실적에 대한 악재가 선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 다만 최근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실적도 안 좋은데 반등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요. 이런 반등 자체는 결국 이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을 AI와 융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건강 관리에 대한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젠이라든지 또는 SD 바이오 센서 같은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이제 우리가 SD 바이오 센서는 1월 29일 날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현재까지 소리 소음 없이 봉도 강한 양봉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갭을 통해서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양상들이고, 거래량도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자기 매매가 상당 부분 자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들 안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AI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ASR 종목이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자인하우스 관련주, 디자인하우스주 코아시아와 또 두 번째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네페스아크입니다. 두 기업들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에서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것이 지금 저커버그하고도 이재용 회장하고에 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저커버그에 대한 입장에서는 이런 팹리스 업체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에 대한 기술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또 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만남을 상당 부분 고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상당한 협력 관계가 다시 한번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코아시아에 대한 강세로 나타난다 보고, 코아시아 넥셀, 그리고 코아시아 계열사가 바로 이 엑시노스를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이 코아시아도 함께 재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마찬가지로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후공정 기업들이 재평가를 전체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네페스아크가 대장주, 그리고 코아시아는 많이 빠지는 낙폭과대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더 이 이슈는 확대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공부해볼 관련주는요, 대기업 관련 로봇주입니다. 오늘 3위 THK가 한 22% 급등을 하면서 로봇주들 움직임 네. 좀 잘 가지 않을까 긍정적인 희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자. 네, 삼익 THK가 거래량은 좀 부족하지만 사실 이 기업이 삼익 HDS사가 따로 또 있거든요. 그 삼익 HDS사에 대한 DHDS가 하모닉 드라이브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작은 관절에 해당하는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전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 삼익 HDS 그리고 그에 따른 계열사가 삼익 THK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오늘은 대기업 관련된 로봇주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이슈가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이제 M&A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로봇 관련주들은 대기업 관련된 로봇주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K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이제 티라유텍이라든지 SM코어 같은 기업들이 지분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관련된 게 삼성 SDS 그리고 엠노 같은 경우 삼성 SDS와 또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보면 이런 로봇 자동화라든 공장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바뀌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엠노에 대한 부분, 삼성 SDS도 반드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관련해서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그리고 이제 우리 SBB테크는 이제 KPF라는 기업, 그리고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은 소팅봇이라고 해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보면 적용이 돼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체크를 한 번씩 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제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뭐 SP 시스템스라든지 SPG 유로메카 스맥 그리고 V원텍 그리고 아진엑스텍 같은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아진엑스텍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가 이제 삼성에 대한 모션 제어 부품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 관련된 로봇주가 직접적으로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스맥이죠. 근데 스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가능성은 떨어진다 봐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한 군데 남은 데가 아진엑스텍인데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아진에스텍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